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일단은 툴패스는 숨겨놓고, 자, 이렇게 해서 1차 작업이 끝났습니다. 모의 가공.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정각 상태로 놔두고요. 칼라 루프 체크를 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단면 작업하고요. 그래서 외경 황삭하고 그 다음에 외경 정삭까지. 자, 칼라 루프 할 때는 지금 현재 단면 작업했던 공정, 황삭 작업했던 1차 작업했던 공정, 그 다음에 정삭 작업했던 공정별로 칼라 루프가 되는데요. 파일에 옵션에 들어간 다음에요. 그래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오퍼레이션 공정별로 칼라 루프가 돼요. 첫 번째 공정, 두 번째 공정, 세 번째 공정, 네 번째 공정, 5, 6, 7 쭉 순서대로. 근데 사용하는 공구 기준으로 해서 칼라 루프 되게끔 하겠습니다. 툴 체인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OK를 한 다음에 대감기를 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외경도 황삭도 같은 공구로 쓰니까 컬러가 이렇게 같은 컬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소재를 돌려 물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공을 이렇게 해서 앞면 가공을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툴바에서는 죄송합니다. 툴바에서는 선반 공작물의 풀립 생성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 자, 또는 풀다운 메뉴에는 가공 경로에 가서 기타 작업에 보면 기타 작업의 공작물에서 풀립, 공작물 풀립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해서 여기 플립 조건에 보면 먼저 도형 위치 이동은 해서 얘가 도형이 바뀌어야 됩니다. 위치 이동은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 선택에 들어가서 윈도우로 전체 다 잡아도 되고요. 참고로 지금 외측이니까 이 영역 다 포함 안 시켜도 됩니다. 바깥쪽 영역 선택을 하면 되고요. 윈도우의 외측, 잠깐. 내측 플러스 교차로 아까 바꿨죠? 다시 포함되게끔 한 다음에 완료 엔터.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원본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원본 도형, 원래 도형은 요거 원본을 나타냅니다. 여기 있는 원본은 블랭크로 해서 숨기겠다는 겁니다. 또는 해제하고 레벨로 다른 레벨로 지정도 가능해요. 같은 곳에 보존을 하면요,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 불편하고요. 주로 이제 지금 현재 도형 기준에서 사용하지 않은 레벨로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하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해서 블랭크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블랭크를 시키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블랭크 말고 여기 있는 레벨 방법도 사용을 해 볼게요. 오늘은 블랭크. 자, 그리고 나서 재료 위치하고요, 이동할 위치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동될 위치가 참 디폴트 기준이 되는 원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좌표값을 써주면 돼요. 대칭, 이거 작업을 할 때 대칭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대칭 이동했을 때 축이 마이너스 32.5였어요. 그 다음에 이동될 위치도 대칭축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2.5. 자, 척은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건너뛰고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도형이 대칭 복사가 됐어요. 복사. 그러면 원본은 어디 있냐? 블랭크 화면으로 옮겨져 있어요. 화면에 언블랭크 하면 이렇게 원본이 보여집니다. 이스케이프 누르고 나갈게요. 대칭 복사되면서 미러됐는데요. 미러되고 원본은 그래서 옵션이 블랭크 하겠다고 했으니까 블랭크 화면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 원본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명령이 화면에 언블랭크 명령이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있는 거 선택해서 불러오면 여기랑 겹쳐지게끔 돼요. 반대편으로 겹쳐져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대칭 복사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 플립을 이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단면 가공하고요, 외경 황삭하고, 그 다음에 외경 홈, 그 다음에 여기에 23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보링 가공하고, 그리고 여기에 외경 황삭 가공까지 해서 내경 황정삭으로 해서 마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단면 절삭을 계속 여기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세히 보니까 뒤쪽에도 단면 황삭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면, 요거를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돼요. 여기에 절삭량, 직경 크기도 동일하고 절삭량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선반 단면 황삭을 앞에 공정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그 다음 붙여넣기는 어디에 있냐면 이 빨간색 여기 하살표 앞쪽에 붙여넣기가 돼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이기.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자, 붙여넣기를 하니까 얘가 앞에 공정처럼 지금 자, 조건에 들어가서요, 다른 거 없고요. 얘가 돌려 보이기도 하는데 그냥 조건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냥 따로 만질 거 없으면 그냥 확인해 가면 이게 재생성을 안 돼요.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 값을 살짝 하나만 바꿔줄 거예요. 확장 길이를 해서 0.8로 수정을 해 볼게요. 0.9.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재생성을 하면은 이 부분에 여기다가 적용이 됩니다. 재생성.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쭉 건너뛰고 이렇게 작업해서 여기까지 외경 황삭을 하면 됩니다. 자, 앞에 뒤쪽은요, 뒤에 작업할 때는 단면의 변화량, 직경의 변화량이 크지 않아서 그냥 퀵 황삭을 했는데요. 여기는 많이 변하는 양은 작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계단져 있는 형상이 좀 여러 개 있어서 일반 황삭으로 이 부분을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바에서 선반 항사 가공 경로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가공 경로 관리자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팝업 창이 나타나면 선반 가공 경로의 황삭으로 시작을 해도 됩니다. 자, 기본은 부분 체인. 첫 번째 여기는 못따기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화살표 방향이 혹여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반대로 돼 있을 때는 리버스 해서 반전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소, 못따기 요소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홈이 있는데요. 왜 이 홈은 편집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작업을 하냐면요. 이거는 나중에 황사 가고 정사 갈 땐 여기는 따로 가공을 하고요. 이 홈 부분은 공정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홈바이트로.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 부분은요, 외경 홈바이트 공구 가지고 해서 공정을 추가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외경 황삭 가공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형을 편집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위로 올라오게끔 도형을 편집을 안 하고요. 왜 이렇게 그냥 바로 한 번에 작업을 하냐 하면요. 그래서 편집을 하셔도 되지만은 여기서 다이렉트로 쭉 가도요. 그래서 외경 황삭 옵션에 황삭 옵션에서 보면 여기 있는 홈을 가공을 하라 옵션 있고 또는 가공을 하지 말라 옵션에 보면요. 홈 작업이 가능하게끔 또는 가능하지 않게끔 설정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체인으로 이렇게 편집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편집을 안 하더라도 체인을 이 홈 부분까지 선택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가공이 안 되게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툴패스가 이렇게 작업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체인으로 그대로 편집 없이 그대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공구는 황삭이니까 1번 공구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은요 0.2. 자, 회전수는요 G96 주석으로 할 거고요. 주석은요 180. 자, 그러면 여기는 최고 회전수 3000으로 정의해 놓겠습니다. 절삭류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절삭류 온오프는 갈로에 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기 체크되어 있으면 절삭류가 켜져 있는 거고요. 여기 없으면 절삭류가 오프 상태라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탭 황삭 파라메타에 가겠습니다. 자, 황삭 파라메타에 보면 진입복귀 아래 보면 그래서 Z축 이송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체크를 하면 Z축 이송 설정에 체크를 하면 먼저 디폴트로 보니까 해서 외경 홈, 단면 홈은 가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요. 도피돼서 가공하니까 가공하지 않는 거고요. 요거는요. 외경 홈, 그 다음에 단면 홈을 가공하란 얘기고요. 요거는요. 외경 홈은 가공하고 단면 홈은 가공하지 말란 얘기고요. 요거는요. 단면 홈은 가공하지 말고
외경 홈은 가공하지 말고 단면 홈은 가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이렇게 놔둬도요, 외경 홈이나 단면 홈은 가공 안 되게끔 기본으로 옵션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확인. 그래서 체인 편집 없이 그냥 홈 부분으로 바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는요 1.5mm씩 하겠습니다. Z축 가공 여유는 0.2, X축 가공 여유 0.2, Z축 가공 여유 0.2로 하고요. 진입량은 0. 여기 앞부분 단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진입량을 줄 필요 없습니다. 절삭 방법은 한방향 절삭으로 되어 있고요. 가공 강도는 디폴트로 형상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 있고요. 황삭 작업의 공구 보정 형태는 그냥 컴퓨터로 가고요. 공구 보정 방향은 체인에 따라서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너, 모서리 처리 방법에서는 황삭에서는 그냥 전체 둥글게 지나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진입 복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180도에 2mm, 복귀는 45도에 2mm 그대로 가겠습니다. 재료인식은 안함으로 하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함으로 하면요, 처음 스타트에서 부하가 걸려요. 참고로 앞에서는요, 안함으로 하도 됩니다. 자, 재료인식 안함으로 하면 가공은 돼요. 가공은 되는데, 자, 재료인식 안함으로 하고 확인한 다음에요, 자, 이렇게 툴패스가 만들어지면서 가공이 되는데, 문제는 처음 스타트에서 부하가 많이 걸려요. 다시 경로 확인에 가볼게요. 스텝의 S, 이렇게 부하량이 엄청나죠. 대감기 스텝의 S 접근, 자, 여기서부터 제가 라인을 쭉, 아이고야, 쭉 그으면요, 자, 재료인식을 안함으로 했습니다. 재료인식을 안함으로 했을 때 첫 번째 도형, 여기서부터 마지막 도형 이 구간까지 소재는 인식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체인을 이용을 해서 재료 인식을 안함으로 해놔도요, 체인 형태가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할 때 절임량은 얼마 줬냐면요, 1.5mm 줬어요. 여기서부터 1.5.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남아있죠? 2.5가 있죠. 그래서 4mm, 처음 스타트에서 부하는 단면으로 4mm 해서 재질에 따라서 여기 팁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부하가 많이 걸려요. 앞에는요, 우리가 이 부분의 여유는, 추가 여유는 따로 안 줬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추가 여유를 줬기 때문에 해서 재료 인식 안함으로 안 하고요, 이것도 인식 되게끔, 윗부분을 인식이 되게끔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조건에 들어가서 재료 인식 안함에서 재료 설정 외곽 크기 적용, 이 부분까지 위쪽에 툴이 더 나는지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재생성. 자, 그런 다음에 경로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텝에 S 접근하고요, 절삭. 윗부분
1.5,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쭉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이렇게 홈 가공은 작업이 안 되게끔 해놔서요. 이쪽엔 툴이 이렇게 안 내려가요. 자, 이렇게 항삭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경 정사. 자, 6번 공정에 툴패스를 숨긴 다음에, 자, 여기에 이쪽 부분 정삭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반 정삭 가공 경로 생성 아이콘 눌러서 부분 체인의 시작 도형과 마지막 도형으로 체인으로 잡고 정상용 공구 3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성은요 0.1로 주속은 200으로 최고의 전수는 3000으로 하겠습니다. 절삭률은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탭 정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가공 여유, Z축의 여유, X축의 여유, Z축의 여유를 제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진입 복귀, 진입은 수평으로, 자 수평 2mm에 복귀는 그대로 갔습니다. 일단은 요거 그대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자 재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경로 확인을 할게요. 확대해 놓고 스텝의 S, 자,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수평으로 2mm 접근하고 그 다음에 S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올라가고 있어요. 코너는 또 둥글게 움직이네요. 이건 안암으로 바꿀 거고요. 근데 나는 옆에서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 라인으로 이 못하기 선 기준으로 해서 조금 확장된 상태에서 접근을 하게끔 바꿀게요. 수평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 라인 못하기 선의 방향대로 쭉 진입을 하게끔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조건에 가서 먼저 모서리 절삭 형태는 안암으로 하고요. 코너에 둥글게 움직이지 않게끔 자동으로 확장한 다음에 진입 복귀에 보면요. 자, 여기에 보면 진입 형태에서 고정 방향에 안암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사용자가 선액 각도를 지정을 하거나 또는 일일이 각도를 적어줘서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요거를 접선으로 하면 여기 있는 거는 비활성화가 돼요. 접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2mm 그대로 둘게요. 이 첫 번째 도형이랑 탄젠트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을 말해요. 탄젠트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길이 2mm. 그 다음 복귀도 해서 접선. 자, 2mm 하겠습니다. 복귀도 이제 마지막에서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이 라인을 타고 나서 쭉 빠져나가게끔. 자,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자, 그리고 여기서 툴패스 보면 돼요. 경로 확인에 스텝의 S, 홈 포지션에서 이 라인의 탄젠트한 방향까지 왔다가 그 다음 스텝에서 진입, 이 라인이랑 같은 선상으로 접근합니다. 진입, 절사 쭉 가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귀를 이 라인과 같은 방향으로 2mm 스텝, 그 다음에
같은 방향 복귀 2mm 그리고 홈 포지션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자, 진입 복귀에는 이번에는 고정 방향에서 안 하면 사용자가 해서 진입 복귀 각도를 일일이 정의하는 거고요. 접선은 첫 번째 도형이랑 같은 방향으로 해서 접근 그 다음에 복귀할 수가 있어요. 법선이라는 거는 첫 번째 도형이랑 수직하게, 만약에 얘를 법선이라면 이 라인이랑 직각으로 들어오는 게 법선이에요. 자, 그러면 정사까지, 자, 지금 공정에 있는 전체 선택을 하고요. 전체 작업 선택 아이콘 눌러서 모의 가공.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아이오스메트릭 입체 등각 상태로 보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으로 확인할게요. 대감기를 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탁, 플레이, 단면 외경 정삭하고 돌려 물리고 단면 외경 황사 그 다음에 외경 정사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외경 홈 가공을 하면 돼요. 이 부분 외경 홈. Alt T 또는 툴패스 표시 다시 클릭해서 숨겨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외경 홈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홈의 크기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측정의 요소 속성, 키보드에서 펑션키 F4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측정할 요소를 마우스로 클릭하니까 이 홈의 폭이 몇 mm냐면 지금 현재 5mm에요. 그래서 외경 홈 바이트의 공구는 폭을 3mm로 할게요. 5보다 작은 공구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가공의 종류는 그래서 툴바에서 홈파기 가공 경로 아이콘을 클릭을 하거나 툴바 또는 풀타임 메뉴에서 가공 경로에 홈파기 가공 그래서 가공 경로 관리자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팝업 창에서 선반에 홈파기 가공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방법에는 한 점 기준이 있고 두 점 기준이 있고요. 세 직선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체인을 이용하는 방법, 다중 체인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체인 방법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체인.
자, 홀더가, 홈바이트 홀더가 먼저 A 부분이 있고요. 여기를 A라고 가정하고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서 이 홈바이트의 공구의 원점이 여기다 또는 여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상에서 요게 폭이, 자, 요쪽 폭이 5mm였고요. 자, 저는 여기서 3mm짜리로 할게요. 폭 3mm짜리. 그러면 이거 한 번에 작업이 안 되고요. 최소 2번은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인 방향을, 자, A 경우에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체인은. 자, 체인 방향이 이렇게 되게끔 A 경우에는. 그러면 출발점이 첫 번째 도형은 1번으로 첫 번째 도형을 잡고 마지막 도형 세 번째 도형을 요걸 잡아서 이렇게 체인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B 경우에는 요거랑 반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1번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얘를 3번으로 잡고 체인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A를 사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체인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게끔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인으로 하고요. 기준은 확인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도형 아래로 돼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요소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올라오게끔.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공구는 여기 보면 해서 기준 제가 AB로 했죠.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홀더 위치가 왼쪽, 그만 오른쪽 끝이 기준점이 되고요. 공구 원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레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선택을 하면 라이트. 홀더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기준점 원점은 왼쪽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하고요. 홀더는 폭 3mm짜리가 어디 갔냐 따로 없을 겁니다. 여기는 비슷한 게 폭은 W로 표시돼요. 자, 여기 보면 공구 번호가 있고요. 끝에 인선 R이 있고요. W 폭이 있고요. 1.85. 그 다음에 OD 외경령 홈바이트란 얘기고요. 그래서 그루브 자, 요거는 이제 센터 기준으로 있고 센터 기준으로도 여기는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그루브 센터, 얘는 해서 레프트 왼쪽 방향, 라이트 오른쪽 방향에서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내경 단면 홈도 있고요. 아래쪽은 내경 홈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47번 선택할게요.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자, 47번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공구 편집할게요. 자, 공구 편집에 들어가니까 인서터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인서터는 여기 있는 더블 엔드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엔드 레디우스 자리, 더블 엔드 여기서 40도짜리 V타입 못따기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싱글 엔드 사각, 그 다음에 싱글 엔드 못따기, 싱글 엔드 라운드 이렇게 있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입은 디폴트는 싱글 엔드 사각입니다. 자, 여기서 팁의 폭은 요게 인서트 도형의 치수가 T가 폭이에요. 자, 1.85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로 할 거냐면 폭 3mm로. 자,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공구 번호는 13, 그 다음에 얘는 5번. 정삭 이송 속도 요건 잠시 끄고요. 요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건 사용할 건데요. 먼저 끄고 설명할게요. 자, 이송 속도가 있습니다. 회전당 이송이고요. 여기는 주속. 근데 여기 단면 가공하는 여기서 직경의 변화량은 외경홈의 변화량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속 일정 제어를 안 해도 돼요. RPM 회전수 일정 제어로 하겠습니다. 이송은요. 그래서 0.07로 할게요. 첫 번째 인서터 팁의 홈이 자, 이게 인서터 팁이 홈 가공할 때 절삭 방향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쭉 수직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가공하는 부분에 이쪽 날 것의 단면의 이 폭이 여기 있는 폭만큼이 그대로 내려가니까 부하는 그래서 공구 직경의 첫 번째는 100% 부하가 걸려요. 최대로 걸리기 때문에 해서 이송만 아이고야 이스케이프가 2번 눌러졌네요. 조금 천천히 해서 0.07로 바꿨습니다. 부하가 최대로 걸려서 홈바이터 작업할 때. 그 다음에 회전수 직경의 변화량이 작기 때문에 굳이 주속으로 안 하고요. RPM 회전수 일정 제어로 하고요. 여기는 250으로 갈게요. 아이고야 250. 최대 주축 회전수는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회전수 일정 제어니까 쿨렌트 절삭률을 ON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홈파기 형태 파라메터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 파라메터 여기서부터 쭉 돌고 나가는 거. 그래서 기본은 외경 홈. 그 다음에 내경 홈으로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는 거.
정면 홈은 앞쪽에서 이렇게 파는 거, 뒷면 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고요. 여기서는 기본 체인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동으로 얘가 외경 홈이 선택되어 있어요. 체인이 앞쪽에 있는 체인이다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돼 있을 겁니다. 또는 이게 자동으로 못 찾았을 때는 이렇게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홈파기 형태, 외경 홈이니까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파기 항사 파라메타가 있고 홈파기 정사 파라메타가 있습니다. 자, 공구를 하나 가지고 항정삭으로 같이 해서 두 개 항삭 작업하고 그 다음에 1차 작업 끝난 다음에 바로 정삭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나는 이 부분이 좀 더 정밀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항정삭으로 구분하겠다면 해서 항삭 체크, 정삭도 체크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나는 이게 그냥 치수는 정밀하지 않고 여기서 나사 가공해서 도피 용도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굳이 정밀하게는 안 하겠다 할 때는 여기 있는 정삭 없이 바로 항삭만 또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항정삭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항삭, 정삭 같이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조건에 보면 이때 정삭 조건을 사용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 대한 절삭 조건도 여기다가 해서 체크해서 다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황삭 홈파기 파라메타에서 자, 정삭을 사용할 거니까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공 여유를 남겨놓고 항삭 작업을 하면 돼요. 근데 나는 굳이 정삭을 안 하겠다, 해제를 하면 항삭에서 그냥 바로 제로 가공 여유 없이 항삭에서 형태만 만들어도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여기 앞부분에 나사 있습니다. 외경 나사의 도피 부분이니까 여기는 면이 같이 정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항삭으로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요것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좀 정밀하게 항정삭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정삭을 다시 체크해 놓고요. 그래서 정삭 작업할 가공 여유 0.2, 직경에 대한 여유, Z축에 대한 여유 0.2. 그 다음에 가공 방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체인이 여기에 잡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 1차 작업하고 여기 2차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가공 방향에는 양방향이 있고요, 플러스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이 있고요, 양방향이 있고, 체인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디폴트는 양방향으로 되어 있지만은, 참고로 여기에 절삭폭이 공구가 3mm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길이가 도형이 여기 5mm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mm다 하면 좀 인서터 팁보다는 절삭 부위가 넓어요. 그럴 때는 가운데서부터 처음 스타트만 가운데만 100% 부하 걸리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작업을 하면서 가공 간격만큼 작업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가공을 하도 돼요. 이럴 때는 이 단면의 홈의 면적이 폭이 넓을 경우에는 가운데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구의 원점이 왼쪽이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쓸 거냐 하면요, 플러스 방향. 그래서 1차 여기에 먼저 하고요, 그리고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구간 조금 이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삭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이때 1차 작업하고 옆으로 이동에 대한 부분이 여기
요게 이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게 이동에 관련된 거예요. 가공 방향의 이동. 그래서 이동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Z 플러스 방향이고요. 왼쪽이 Z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얘가 지금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플러스 방향 또는 체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걸 하도 되고요. 또는 체인 방향으로 하셔도 돼요. 플러스 방향 또는 체인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입 높이. 홈바이트가 공작물 근처까지 접근을 합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에 높이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는 상관없는데요. 이쪽엔 좀 단위져 있어요. 턱 같은 게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진입 높이는 요거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그냥 2mm. 재료 상단의 여유는 요거보다는 뭐 여기는 다 정사까지 작업했기 때문에 따로 안 줘도 되고요. 참고로 여기서부터 살짝 노조할 만큼 더 여유는 있는데 그거는 크게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재료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간격. 자, 1차 작업하고 옆으로 작업해서 또 작업을 하겠다. 이때 가공 간격은 인서트 팁 3mm에 대한 75%가 돼 있습니다. 또는 내가 횟수로 해서 두 번의 작업을 하겠다면 자동으로 가공 간격은 계산을 해줘요. 또는 가공 간격을 사용자가 일일이 값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100분율 75%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횟수 두 번으로 하겠다. 다만 가공 간격은 자동으로 캠에서 결정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오프라는 게 있어요. 자, 작업을 하고 빠져나갈 때 첫 번째는 가공할 때 공구 직경의 100% 부하. 이때는 바로 수직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백오프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는 백오프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절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깎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백오프예요. 이 길이는 대각선으로 해서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는 몇 밀리냐? 그래서 여기 대각선 여기서부터 여기에 대한 폭입니다. 폭. 그래서 공구 직경의 10%, 공구 폭의 10%. 인서터 팁의 폭이 얘가 3mm예요. 3의 10%니까 0.1을 곱하면 그래서 0.3이네요. 여기서부터 0.3mm. 자, 여기에 백오프 부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정삭을 안 했는데요. 자동으로 정삭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삭을 끄고요. 황삭만 먼저 볼게요.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재생성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경로 확인에 가겠습니다. 자, 스텝에 S. 자, 여기서부터 2mm 바깥쪽에 있습니다. 스텝. 왜 2mm인데 왜 이렇게 크지? 아, 요게 2mm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텝 절삭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요건 G00입니다. 요거 노란색. 자, 그 다음에 스텝 옆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 절삭을 하고 스텝 살짝 백오프로 대각선으로 빠집니다. 0.3mm. 그 다음에 스텝 빠져나가고 홈 포지션으로 갔고요. 다시 살펴보는데 대감기를 하고요. 스텝에 S, 다시 S. 이송이 이렇게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25,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G00입니다. G00으로 오고요. 직경이 31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 여기서부터 쭉 작업을 하고요. 24.8까지 가공 여유가 있어서요. 그래서 25가 아니고 24.8입니다. Z축 여기가 25인데 여기가 덜 내려갔죠. 가공 여유. 직경도 보면 26이 아니고요. 26.2 여기에 0.2 여기에 0.2 항상 가공 여유가 있습니다. 스텝 빠져나가고요. 24.8에서 스텝에서 23.2까지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 절삭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텝 여기서 23.2에서 스텝 이렇게 빠져나가고 스텝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요게가 0.2, 0.2, 여기에 0.2가 남아있어요. 체인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해서 홈파기 정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